어둠 속 깊은 심연, 블랙홀의 미스테리, 우주의 흔들림 속 시간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네. 빛도 갇히고 소리도 사라진 곳, 그 어둠의 중심에서 빛나는 이론의 불꽃, 지평선 너머의 공간. 시간의 문이 열리면 과거와 미래가 손을 잡고 춤추는 공간이 펼쳐져 별빛이 시간의 터널을 따라 달려가면 과거의 밤하늘이 눈앞에 펼쳐진다. 틈 사이로 스며든 미래의 전조, 예지된 운명의 흔적,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미스테리, 우주의 수수께끼, 푸른 행성의 노래, 별들이 속삭이는 시간의 비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존재,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우주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 우리는 어떤 운명에 휩쓸리며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시간을 타고 흘러가네. 블랙홀의 눈동자, 시간여행의 문. 우리는 그 미스테리에 매료되어 끝없이 꿈을 향해 달려가네. 오늘은 우주학 개론 제16강으로 블랙홀과 시간여행 편을 3부에 걸쳐서 연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저서에 나오는 벌레 구멍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가설적인 개념입니다. 벌레 구멍은 서로 떨어진 두 공간을 연결하는 웜홀을 뜻하는데, 마치 사과 속을 파고 들어가 다른 쪽으로 나오는 벌레처럼 멀리 떨어진 두 공간을 짧은 거리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자신의 저서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에서 벌레 구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시공간의 공유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져 있습니다. 만약 시공간이 충분히 휘어져 있다면 두 개의 다른 공간이 서로 연결되는 웜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벌레 구멍은 공간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좁고 긴 통로입니다. 벌레가 사과를 뚫고 지나가면 표면을 빙 돌아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벌레 구멍을 통해서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벌레 구멍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결합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져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시공간은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즉, 시공간은 끊임없이 작은 입자들이 뭉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벌레 구멍은 이러한 시공간의 휘어짐과 양자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공간 사이의 시공간이 매우 휘어져 있고 그 휘어짐이 양자화된 입자의 크기보다 작다면 두 공간을 연결하는 벌레 구멍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호킹 박사는 벌레 구멍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우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임머신의 가능성. 벌레 구멍을 통해 과거나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 간 여행의 가능성. 벌레 구멍을 통해 다른 우주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 벌레 구멍을 통해 에너지와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호킹 박사는 또한 벌레 구멍이 타임머신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벌레 구멍을 통해 과거나 미래로 여행할 수 있다면 시간 여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레 구멍의 존재는 아직까지 이론적 가설에 불과합니다. 벌레 구멍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공간이 충분히 휘어져 있어야 한다. 웜홀의 입구와 출구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웜홀을 통해 물질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떨어진 두 공간을 연결합니다. 시공간의 공률이 강한 곳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타임머신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레 구멍의 존재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만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특성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호킹 박사는 벌레 구멍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벌레 구멍을 통해 다른 우주로 이동할 경우 그 우주의 법칙과 생명체에 적응하지 못하여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 여행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사건을 바꾸는 경우 현재와 미래에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벌레 구멍은 우주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지만 그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벌레 구멍의 존재 여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랙홀 이론에서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 이란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 싱굴라리티를 둘러싼 영역으로 이 영역을 넘어가면 빛조차도 블랙홀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지점을 말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며 블랙홀의 질량, 전하, 각운동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블랙홀의 정보 역설, Information Paradox 이란 블랙홀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동시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역설로 블랙홀이 삼키는 물질의 정보가 영원히 사라지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털없음 정리 No Hale Theorem에 의해 블랙홀의 질량, 전하, 각 운동량 외에는 어떤 정보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이 삼킨 물질의 초기 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호킹 복사, 허킹 레디에이션을 방출하며 점차 증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블랙홀이 삼킨 물질의 정보는 영원히 손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 따르면 물리계의 상태는 유니타리 연산자, 유니타리 오퍼레이터에 의해 결정되며 유니타리 연산자는 역연산자, 인버스 오퍼레이터를 가지므로 정보는 항상 보존되어야 합니다. 즉, 물리계의 현재 상태는 과거 상태로부터 유일하게 추론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블랙홀이 삼킨 물질의 정보는 블랙홀이 방출하는 복사에 어떤 식으로든 담겨야 합니다. 이렇게 두 이론이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블랙홀의 정보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 역설은 블랙홀 여력학, Black Hole Thermodynamics 이라는 분야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며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그래피 원리, Holographic Principle나 ADS, CFT 이중성, ADS, CFT Correspondence를 통해 정보가 보존된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블랙홀 이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분야이며 더 많은 연구와 발견이 필요합니다. 블랙홀 여력학과 관련된 홀로그래피 원리와 ADS, CFT 이중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래피 원리란 공간의 부피에 대한 정보가 구역의 중력 지평선과 같은 빛골 경계에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원리는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사건의 지평선의 넓이에 비례한다는 베켄슈타인 호킹 공식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블랙홀이 삼킨 물체의 정보가 사건의 지평선의 표면에 인코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표면, 밀도는 플랑크 단위계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플랑크 정보 또는 플랑크 비트라고 합니다. ADS, CFT 이중성이란 반더 시터르 공간 ADS를 남기고 축소화한 끈 이론과 그보다 낮은 차원에서의 등각 장론 DCFT 이 반더 시터르 공간의 등각 경계에서 동등하다는 가설입니다. 이 이중성은 끈 이론의 비섭동적인 공식화를 제공하고 홀로그래피 원리의 가장 성공적인 구현이기 때문에 끈 이론과 양자 중력 이론의 주요한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성의 유용함은 대부분 강력, 양력 쌍대성에 있습니다. 양자장론의 장들이 강하게 상호작용할 때
중력 이론의 장들은 약하게 상호작용하고 이는 수학적으로 더 다루기 쉽습니다. 홀로그래피 원리와 ADS CFT 이중성은 블랙홀의 정보 역설을 해결하고 양자 중력 이론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하게 커플링된 양자장론을 연구하는 데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홀로그래피 원리와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서로 관련이 있는 이론입니다. 홀로그래피 원리는 공간의 부피에 대한 정보가 구역의 중력 지평선과 같은 빛골 경계에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원리는 블랙홀의 정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블랙홀이 삼킨 물체의 정보가 사건의 지평선의 표면에 인코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우리 우주가 지성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무언가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우주에 최소와 최대 단위가 존재하고 양자역학의 현상이 컴퓨터의 작동 원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홀로그래피 원리와 연관됩니다. 즉, 홀로그래피 원리는 우주가 2차원의 투영체이며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우주가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이론은 모두 물리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논의되는 가설이며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반증하기 어렵습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는 과연 완전 붕괴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는 완전히 붕괴되지 않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물체는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특이점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특이점은 중력이 무한대이고 시공간이 휘어진 곳으로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따라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는 특이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게 됩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의 특이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호킹 복사는 양자역학의 효과로 발생하며 블랙홀의 질량이 감소함에 따라 방출됩니다. 호킹 복사는 가느다란 선으로 분출되지 않고 광자나 중성미자와 같은 다양한 입자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가 호킹 복사로 분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완전히 붕괴되어 호킹 복사의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는 특이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형태. 블랙홀은 정보의 보존 법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의 정보는 특이점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이점은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형태. 블랙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킹 복사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질량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블랙홀이 완전히 소멸되는 순간 특이점에서 물질이 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의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물체의 존재 형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는 완전히 붕괴되지 않습니다. 물체의 질량과 가군동량에 따라 물체의 일부가 호킹 복사로 방출되거나 블랙홀의 주변을 도는 궤도에 남게 됩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은 시공간의 균일성을 깨뜨리는 곳으로 물질이 특이점에 도달하면 무한한 밀도와 온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체가 완전히 특이점에 흡수된다면 물체의 정보는 완전히 손실될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홀은 절대적으로 차가운 것이 아니며 열을 방출합니다. 이 열은 호킹 복사로 알려져 있으며 블랙홀의 질량이 작아질수록 더 많은 열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의 일부는 호킹 복사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홀은 가군동량을 가지고 있으며
가군동량은 물체의 회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블랙홀의 가군동량은 물체의 가군동량을 포함하며 블랙홀의 특이점은 가군동량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의 일부는 블랙홀의 주변을 도는 궤도에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는 완전히 붕괴되지 않습니다. 물체의 질량과 가군동량에 따라 물체의 일부가 호킹 복사로 방출되거나 블랙홀의 주변을 도는 궤도에 남게 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는 완전히 붕괴되어 호킹 복사와 같이 가느다란 선이 돼서 밖으로 분출되지 않습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는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점점 작아지고 압축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체의 에너지는 열과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블랙홀에서 방출됩니다. 이를 호킹 복사라고 합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의 질량을 점점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블랙홀의 질량이 충분히 작아지면 호킹 복사로 인해 블랙홀이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는 완전히 붕괴되어 호킹 복사와 같이 가느다란 선이 돼서 밖으로 분출되지는 않습니다. 물체의 정보는 블랙홀 내부에 저장되어 있으며 호킹 복사로 인해 방출되는 에너지에는 물체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블랙홀 내부에 저장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 특이점이 존재하며 물체는 이 특이점으로 흡수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물체는 블랙홀의 내부 공간으로 퍼져나간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물리학의 난제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이 시간여행이나 다른 차원이나 다른 은하로 가는 관문이라는 과학적 주장이나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현상을 이용하여 블랙홀 근처를 통과하면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하며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정지한 물체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블랙홀 근처에서의 시간은 외부에서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블랙홀 근처를 통과한 우주선의 승무원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수천 년이나 수억 년이 지난 미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연결된 웜홀이라는 가상의 통로를 통해 다른 공간이나 다른 시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웜홀은 우주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인 통로로 블랙홀의 입구와 화이트홀의 입구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블랙홀은 물체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화이트홀은 물체를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웜홀을 통해 다른 은하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웜홀의 양쪽 입구가 다른 시간에 존재한다면 과거나 미래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웜홀은 아주 불안정하고 수명이 짧아 웜홀이 수축하게 되면 그곳을 통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이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특이점이란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점으로 무한한 밀도와 무한한 공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이점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며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합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특이점은 다른 차원의 공간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며 블랙홀을 통과하면 다른 차원의 우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브레인 월드, 비레인 월드 이론이나 에마이론과 같은
고차원 우주를 다루는 이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블랙홀이 시간 여행이나 다른 차원이나 다른 은하로 가는 관문이라는 과학적 주장이나 이론은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많은 연구와 발견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아인슈타인과 로제는 1935년에 물리학 연보 대원자와 전자의 운동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들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연결된 웜홀이라는 가상의 통로를 소개했습니다. 웜홀은 우주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인 통로로 블랙홀의 입구와 화이트홀의 입구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블랙홀은 물체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화이트홀은 물체를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웜홀을 통해 다른 공간이나 다른 시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물체는 화이트홀의 입구를 통해 다른 곳으로 나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 여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아직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웜홀의 존재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양자역학과의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웜홀은 아주 불안정하고 수명이 짧아 웜홀이 수축하게 되면 그곳을 통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따라서 웜홀을 통한 시간 여행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블랙홀 정보의 역설은 블랙홀에 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예측이 서로 모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모든 물질과 정보를 내부로 끌어들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중심에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경계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과 정보는 어딘가에서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증발하면 사건의 지평선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과 정보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블랙홀이 증발할 때 그 안에 있던 정보가 모두 소멸된다면 정보의 보존 법칙이 위반됩니다. 반면에 블랙홀이 증발할 때 그 안에 있던 정보가 보존된다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는 정보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블랙홀 정보의 역설은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는 역설입니다. 블랙홀 정보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가 특이점에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중력이 무한대이고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은 특이점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이점에서 정보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블랙홀이 증발할 때 그 안에 있던 정보가 복사된 형태로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이 증발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호킹 복사는 광자나 중성미자와 같은 다양한 입자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가 이러한 입자의 형태로 복사되어 방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 정보의 역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이지만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의 운명에 관한 역설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두 가지 기본 물리 법칙을 모두 적용하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는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정보의 보존 법칙에 따르면 정보는 소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법칙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역설은 1914년 스티븐 호킹이 호킹 복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질량을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호킹은 호킹 복사를 통해 블랙홀이 결국 사라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도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보존 법칙은 정보가 소멸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호킹의 주장은 정보의 보존 법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두 법칙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법칙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역설이 해결된다면 우주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가능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보는 호킹 복사로 방출되지만 특이점에 남아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정보의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지만 호킹 복사의 관측 결과와는 모순됩니다. 정보는 호킹 복사로 방출되며 특이점에서 재구성됩니다. 이 해결책은 호킹 복사의 관측 결과와 일치하지만 정보의 보존 법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결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해결책은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결책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블랙홀 정보 역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랙홀의 정보의 역설은 블랙홀에 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설명이 서로 모순된다는 역설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시공간의 균열과 같은 곳으로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는 그 안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의 정보도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을 결합하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의 정보가 블랙홀의 내부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블랙홀의 내부는 시공간의 균열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따라서 블랙홀의 내부에 정보가 어떻게 보존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의 정보의 역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새로운 물리 법칙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정보의 역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는 파괴된다. 이 가설은 블랙홀의 내부에서 정보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홀이 증발할 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의 정보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가설은 정보의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많은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보는 보존된다. 이 가설은 블랙홀의 내부에서 정보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홀이 증발할 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의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우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가설은 정보의 보존 법칙을 준수하지만 블랙홀의 내부에서 정보가 어떻게 보존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블랙홀의 정보의 역설은 우주론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중력과 같은 새로운 물리 법칙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도가니에서 춤추는 블랙홀, 신비로운 리듬, 천상의 무도, 중력의 안식처, 시간과 공간의 틈, 시공간의 직무를 휘감는 우주의 안식처, 빛이 인사하는 사건의 지평선, 우주만이 부여한 비밀의 속삭임, 시간 여행의 매혹, 매혹적인 상상,
시대의 수레바퀴, 시간의 시적 물약, 불확실성의 웜홀을 통해 우리는 탐험, 과거, 미래로 향하는 수수께끼의 시면, 지평선의 역설, 풀리지 않은 퍼즐,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의 의문은 진화, 천체의 몸부림, 밤하늘의 이야기꾼, 연대의 증인, 그들의 침묵 속에서 비행, 존재의 수수께끼, 시간의 끊임없는 탐험, 우주의 심장박동 중 손님으로 남아 평행 우주, 우리의 운명을 비추며 평행 우주, 우리의 운명을 비추며 별빛 너머 꿈과 현실이 어우러진 곳 우리는 시간의 메아리를 쫓아 우주의 순환을 춤추네. 그래서 블랙홀의 눈동자를 경외하며 과거와 미래가 얽히고 날아가는 우리의 꿈을 향해 뛰어가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